네, 안녕하세요. 어문규정 마지막 시간이에요.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안한 부분이 선생님이 눈병이 좀 있어서 얼굴 보기가 좀 안 좋을 테니까 강의 열심히 들어주세요. 얼굴 보지 마시고. 자, 로마자 표기법은요, 일단 표기 원칙 두 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가 외국말을 공통적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즉 표기 중심인데,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나라 말을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중점으로 한 정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태음소적인 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발음 있죠. 즉 의문론적인 영역이 되게 많이 강조되어 있다. 즉 소리를 중심으로 한 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론 시간에 배웠던 음음 변동 현상이 대부분 다 반영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요, 된소리 대기는 표기를 안 해요. 이상하게 어문 규정 보면 된소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체언의 자음 축약 현상은 예외예요. 자, 모든 자음 축약 현상이 예외가 아닙니다. 용언에서 생기는 자음 축약 현상은 그것은 반영을 해요. 근데 체언은 반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름은 또 예외예요. 이따 사례들을 볼 거고요. 두 번째, 로마자 이외의 구호는 안 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막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안 써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냥 쓰기에 알파벳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뭐가 붙냐면요, 이런 붙임표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나 혹은요 행정구역 단위에서만 쓴다고 했죠. 이름에서도 일부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따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기일람인데요. 단모음 지금 몇 개가 있냐면요. 자, 보세요. 10개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단모음은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A, 어는 이랑 오, 오는 그냥 오, 우는 우, 은은요 이랑 유, 이게 우가 아니라 유죠. 그 다음에 이는요, 이거 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입니다. 그 다음에 애는 A랑 E, N은요 E, 그 다음에 외는요 O랑 E, 위는 W랑 I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반모음 이가 결합하는 이중모음들 알고 있죠. 얘들은 뭘 갖다 붙이냐면요, 다 Y를 앞에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건 따라오겠죠. 그 다음에 반모음 오우 계열은 W를 갖다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도 앞에 나왔던 거에다 그냥 그대로 W만 붙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살짝 예외예요.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는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냐면 발음을 기준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자, 이 친구는 우리가 발음하다 보면 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때는요, 이라고 발음이 되더라도 꼭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주의할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음은 어떻게 되느냐? 자음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 보세요. 지금 기역을 보니까 G랑 K가 있어요. 그 다음에 쌍격은 KK이고 키읔은 K예요. 디귿을 보니까 D랑 T가 있고요. 쌍디귿은 TT, 그 다음에 티귿은 T예요. 비읍은 비읍이랑 P가 있고요. 쌍비읍은 PP, 그 다음에 피읍은 P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여기 앞에가 두 개씩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앞에 B, D, G 이거는 초성에 나왔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 K랑 T랑 P는요, 기역, 디귿, 비읍이 종성에 나왔을 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국 이거요. 국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닷은요, that 이렇게 생각해서 자, that 이렇게 쓰고요. 밥은 bop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bop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의 발음을 좀 고려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읒은 J, 쌍지읒은 JJ, 치읒은 CH, 시읒은 S, 쌍시읒은 SS, 히읗은 H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니은은 N, 미음은 M,
이응은 NG, 리을은 R 혹은 L인데 주의할 거. 자, 일단요, 여기 이 이응은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초성은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받침에만 사용하는 표기이고요. 그 다음에 R과 L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리을이 초성에 나오면 R이고요, 종성에 나오면은 L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앙이라는 거는 ANG로 쓰고요. 랄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RAL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기일람인데요.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어문 교정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적어 놓은 거를 외웠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직접 한번 적어 보세요. 적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구미는 이렇게 써요. 자, 구미.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 기역이 초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써요? G라고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천. 자, 기역 받침인데요. 이거 받침이죠. 그래서 G를 안 쓰고 K를 써요. 그 다음에 월곶. 자, 보시면 이거 지읒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위해서 디귿으로 발음하는데 종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T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동이요. 자, 이거 이중모음이죠. 자, 여기서 어라고 우리가 하는 거 앞에 Y만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덕. 자, 보시면은요, 이거 지금 받침인데, 받침이라서 P를 쓰고요. 발음은 떡이잖아요. 합떡 이런 식으로. 근데 된 소리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D를 이렇게 쓰고요. 벚꽃이요. 자, 이거 보시면 지읒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T로 바꿔야 되고, 꽃, 이 친구는요. KK로 쓰고요. 또 이 치읓도 실제 발음은 디귿이기 때문에 T라고 쓰게 됩니다. 자, 배감 같은 경우에, 자, 이거 보시면 연음된 거를 그대로 이어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배하고서 감 이렇게 되고요. 호법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박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못 외운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앞에 썼던 거. 그러니까 못 외웠다 그러면은 잠깐 강의 멈추고 앞에 가서 외워갖고 오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R이에요. 그 다음에 자음 앞이나 어만에서는 어떻게 적어요? L로 적어요. 아까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리을로 쓰여 있는 것은 LL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초성이니까 R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칠곡 같은 경우에는 자, 받침이에요. 그래서 L로 적어요. 울릉 같은 경우는 L이 2번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L을 2번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악 같은 경우에는 연음됐죠. 그래서 받침은 지금 이렇게 리을이 받침으로 들어갔지만 실제 발음할 때 연음에 의해서 여기 앞에 붙기 때문에 설악해서 R로 적게 되고요. 임실 같은 경우에 받침이니까 이렇게 뒤에 L.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의문현상 반영됐죠. 무슨 말이냐? 이 대관이라는 게 니은 받침이지만 유마현상에 의해서 리을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리을로 표기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문 교정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학교 문법에 배웠던 용어라든지 의문현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걸 아는 상태에서 공부하셔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항 정리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세부적인 규정을 안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1항에 맞는 규칙들을 모아서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즉, 선생님이 로마자의 표기법의 규칙을 다 재단을 해가지고 가쪽에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례 있죠? 각각 다 한 번씩 옆에서 적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마. 이거 실제로 발음하면 비음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기역이지만 K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이응 발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로 마찬가지 비음화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L로 쓰지 않고요. N이라는 걸로 쓰게 돼요. 그 다음에 별내, 이거 유음화 현상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N으로 쓰지 않고 LL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문로, 이것도 비음화 현상이기 때문에 신문로죠. 자, 비음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로라고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잠깐 착각했잖아요. 신문로라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혹은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 리을이랑 리을로 바뀌는 게 바로 뭐냐면 원칙이에요. 그런데 11개는 예외가 있다고 했죠. 바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따로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왕십리. 자, 보다시피 이건 어때요? 비음화가 생기는 케이스죠. 그래서 비음화 때문에 여기서 보다시피 이거를
P라고 쓰지 않고 M이라고 쓰게 되고요. 이 친구를 R로 쓰지 않고 N으로 쓰게 되는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 이건 유마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LL로 쓰게 되고요. 항려울, 이 친구는요. 이게 야여요요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니은 첨가가 생겨요. 그런 다음에 앞에 기역이라는 연관에서 비음화가 생기죠. 그래서 항여울이라는 발음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G가 들어가요. K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 이 Y 앞에 니은 첨가 N을 표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알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야여요요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보다시피 알약, 즉 순서는 뭐냐면 알약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리을로 바뀐 것을 다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해돋이. 이거 우리 국외음화 현상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표시 그대로 해줍니다. 디귿을 쓰지 않고 지읒으로 바꿔서 J를 쓰게 돼요.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CH라고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구치다 되는데, 자, 이거는 이중적인 현상이죠. 첫 번째, 디귿이랑 히읗이 만나서 티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현상 생긴 건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 반영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좋고요. 자, 이건 축약이 됐어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요. 자음 축약 현상은 예외인데, 모두가 아니라 체언만 가능하다고 했죠. 이거는 용언에서 생긴 자음 축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표기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자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용언에서 생기는 자음 축약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로마자 표기법에는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코는요. 용언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체언의 자음 축약 현상은 예외이기 때문에 발음은 무코라고 하지만 우리가 표기할 때는요. 기역 받침 K를 살려줘요. 그런 다음에 호도 살려줍니다. 하나 더 볼까요? 지편전. 이것도 발음은 지편전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 P는요. 요 편의 P가 아니라요. 이 집비읍의 P예요. 다시 지편전은 이거는 체언이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 지편전이라고 자음 축약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렇게 P가 들어가는 것은 이 발음의 P가 아니라 집이라는 받침 발음의 P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H도 살아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압구정. 이거 발음할 때 된소리 대기 생기죠? 그런데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G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죽변. 이거 된소리 대기죠. 근데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B만 써요. 그 다음에 합정. 이것도 발음은 합정인데 표기에 발음하지 않고 J만 써요. 그 다음에 샛별. 자, 이거 지금 주의할게요. 시옷인데요. 발음할 때는 디귿만 발음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표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T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로 발음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B 하나만 써요. 그 다음에 낙동강. 이 친구도 된소리 대기지만 어때요? 그냥 D 하나만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낙성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S 하나만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팔당. 발음은 땅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당 이렇게 표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우리는 그냥 울산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복남.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발음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비음화 현상 때문에 한복남이라고 되지만 사람 이름이라서요 그냥 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살려줘요. 그래서 한복남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말하면 뒤에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이름을 적을 땐요 성과 이름은 따로 씁니다. 그리고 이름자는요 이렇게 중간에 붙임표를 써서 개별 글자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홍빛나. 발음하면 홍빛나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생긴 다음에 비음화가 생긴 거죠. 이것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홍하고서 빛해서 이거는 CH로 안 쓰고 T로 적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나 비음화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음절끼리 구분해서 붙임표를 적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항 정리입니다. 자, 이항은 뭐였냐면요. 그냥 로마자만 사용하는 거고 다른 표기 안 쓰는 예외가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붙임표의 사용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하고요. 행정구역 단위랑 가르 쓸 때는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발음상 혼동의 우려. 자, 보세요. 이거 이렇게 쓰면은요.
준강이라고 읽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 줍니다. 중앙이라고요. 그 다음에 세운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분해서 세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반구대 이렇게 표현하면요. 이게 방우대로 읽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붙임표로 구분해 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찍다 보니까 우려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빨리 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면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운대 적어보면은요. 자, 이거 어떻게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은대라고 읽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붙임표를 적어주면 해운대라고 명확히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국. 자, 이거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도시군구 읍면리동가. 한 번 더. 도시군구 읍면리동가. 도시군구 읍면리동가. 는 무조건 붙이는 거예요. 다시. 도시군구 읍면리동가. 얘는 무조건 행정구역에서 이 붙임표를 허용이 아니라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얘는 허용이 아니라 사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쭉 펼쳐서 보여줄게요. 자, 쭉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도, 그 다음에 시, 군구, 리, 동, 가 붙어 있어요. 자, 이거 넘어가 버렸는데 여기 선생님이 지금 읍이랑 면은 빼버렸지만 다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이제 또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에 지금 보시면 충청북도잖아요. 발음 현상이 지금 된 소리인데 어차피 된 소리는 안 쓰죠. 그런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런 걸 붙였을 때는 의문 현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이제 세부 사항들 볼 건데요.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요. 이건 우리가 영어에서도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게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적을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라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는 거 설명했죠? 넘어갈 거고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자, 사실 이 로마자 표기법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여권이나 우리가 영어 이름 써야 될 경우 있을 때 사실 규칙이 없이 막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김은 킴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도 리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깥은 경우도 파크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다 인정해요. 그냥 옛날부터 썼으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규정에 맞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김, 그 다음에 이, 박 이런 식으로.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표기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냥 성에 대해서는요.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 규정대로 뭐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이렇게 써도 큰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설명한 거죠. 도시군구 읍면리동가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 도시군구 읍면리동가라고 해서 이 표시 자체는요. 우리 아까 봤던 자음 표시하는 거, 모음 표시하는 거 그대로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반드시 붙임표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붙임표 앞뒤에서 음운 변화가 생기는 것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외에서 볼게요. 신자 읍 같은 경우에 읍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쿠 면이 없네요. 그냥 면 붙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주의할 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가라는 거는 앞에 이거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라는 거 있죠. 요 앞에는 안 붙여요. 이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행정구역 중에서요. 시, 군, 읍은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청주시는 청주라고만 써도 돼요.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순창, 읍도 순창까지만 써도 되고 한평군도 한평까지만 써도 충분히 행정구역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지문멸, 오타네요. 지물이 아니라 지문이에요. 지문. 그 다음에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은 붙임표 안 써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애초에 좀 쓸모없는 규정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는 아까 봤던 거. 아까 뭐 있었죠? 시, 군, 구, 그 다음에 선생님 갑자기 헷갈리는데
나도 앞으로 가서 볼까요? 다시. 시, 도시, 군구. 첫 단추를 잘못 끼맸더니 문제가 생겼네요. 자, 도시, 군구, 읍면, 리동, 가. 이렇게 했죠. 다시. 도시, 군구, 읍면, 리동, 가. 이렇게는요, 무조건 쓰는 건데, 자,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걸 안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거는 그냥 안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적는 거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칠항, 인명이랑 회사명, 단체명 등 이런 거는요,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사용했던 표기를 그대로 쓰는 것을 허용해요. 예를 들면, 자, 이거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성은요, 규칙대로 쓰면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미 이게 너무 많이 굳어졌죠? 삼숭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이 표시 맞겠습니다. 현대도요, 원칙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표현이 너무 굳었어요. 현다이 이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옛날부터 쓰던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어려운 설명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규정을 사실 좀 무시하는 거예요. 딱 학술적인 용도에 규정된 건데 잘 보세요.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 즉 그 영어로 된 표기, 로마자로 된 표기를 그대로 다시 한글로 바꿔줘야 될 때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때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어서요. 이때 글자 대응은 2장을 따르되 기역, 디귿, 비음, 리을은 G, D, B, L로만 적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까 뭐였냐면요. 기역은요. 초성일 때는 G지만 받침일 때는 어떻게 적었어요? K로 적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가가 없는 요 이응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기타 분절에 필요했을 때 이것은 이게 앞에랑 비슷한 얘기죠. 그럼 보세요. 자, 집이라고 하면 원래 뭐라고 써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학술적인 용도에서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죠. 그죠? 왜? 이 비읍 발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지, 피읍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 지, 비읍이나 지, 피읍이요. 원래는 전부 다 이 표기를 써야 되지만 학술적으로 해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하면 구분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친구 마찬가지예요. 자, 원래는 이 친구가 발음이 기역이기 때문에 K 하나만 쓰면 돼요. 그런데 한글 복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KK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 친구 마찬가지예요. 비읍, 시옷은 대표 발음인 비읍으로만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렇게 갑으로 해야 되지만 한글 복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거를 남겨서 비읍, 시옷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붓꽃, 원래 이거를 T로 쓰고요. 이 친구도 T로 써야 되는데 한글 복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S, CH를 쓰고요. 먹는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의문 현상을 반영을 해서 이거를요, 이응으로 바꿔서 여기가 원래는 G가 아니라 NG여야 되는데 그냥 한글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기대로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자, 독립도 마찬가지고 물리도 마찬가지, 물력, 굳이, 좋다, 가곡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원리가 바탕이 되었다. 조랑말도 마찬가지고요. 없었습니다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붙임표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타 분절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요. 이걸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모음 앞에 이 S가 붙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한편 여기 지금 BS 이거 비읍시옷 표기요. 그 다음에 SS 쌍시옷 표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술적인 용도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로마저 표기법을 조금 무시해서 그냥 딱 글자 보이는 표기들을 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실제로 로마자 표기법에 있는 항목들을 다 다룬 거예요. 다만 선생님이 밀고 당기고 조절하고 해서 좀 구분하는 거니까 이거 너무 설명 안 한 거 아니에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은요. 이거는요. 외래어 표기법이랑 달라요. 외래어 표기법은 예외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지만 로마자 표기법은 원칙대로만 공부를 하면 사실 헷갈릴 게 별로 없는 분야예요. 간단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리 원칙대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거 다 찍어 놓은 겁니다. 국어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자, 선생님이 정말
최대한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찍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